안녕하십니까. 지혜로 가는 타로카드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색깔에 대해서 공부하겠고요. 오늘 색깔 마무리까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 검정색도 색이냐고 묻는다. 모든 것이 섞으면 검정색이 되어 자기 고유의 색이 보이지 않는다는 뜻에서 하는 말이다. 하지만 검정색은 모든 색을 받아들이고 품고 담고 있는 강함의 상징입니다.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리더고, 이러저러한 어떤 상황들이 반대 의견들이 있는 것들도 다 품어줄 수 있는 것이 리더의 어떤 틀이지요. 그래서 강함의 상징이며, 흰색은 모든 것을 발산한다. 검은색은 모든 것을 삼켜버린다. 모든 색을 섞으면은 모든 색깔이 다 섞여서 검은색이 되고요. 흰색은 모든 것을 튕겨서 내버립니다. 이렇게 말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를테면 색깔이 없는 색이라고 할 수 있다. 밤을 상징하며 그늘, 그림자, 어둠, 부정, 깊이, 신중, 신비, 고립, 은신, 보호의 의미가 있으며, 무게감으로는 장중함, 고상, 기품, 권위, 힘과 권력, 죽음의 색이다. 모든 걸 품고 있는다 보니까 그 속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없다 보니 이런 좀 무겁고 조금 더 딱딱하고 단단한 어떤 알 수 없음, 두려움, 이런 느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색깔입니다. 반면 죽음은 끝, 아무것도 없음은 반드시 무언가 변화를 시도하려고 하고 있다. 회전, 순환하는 자연법에 따라 무에서 유의 상태로 진화하고 있다는 것을 숨기고 있다. 이 의미가 뭘까요? 내가 어떤 걸 하려고 하는데 그 어떤 어둠이라고 하는 것 다음에는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 변화하고 있는 것은 감추고 있는 겁니다. 그 감추고 있어야 어느 순간에 훅 하고 나오죠. 우리가 뭐 씨앗이 돋아난다는 그런 걸 비교해 놓고 보면 그 씨앗이 어느 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땅 속에서 무지하게 변화를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 밖으로 따뜻해진 어느 기회가 되면 나오는 거지요. 검은색의 의미가 그런 의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기 중심적이어서 자신이 만든 세계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세계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모든 걸 나를 위주로 생각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자기가 할 수 있다, 내가 주도해야 된다 라고 한다. 나의 의지대로 할 것이라는 뜻을 보여주고 있고, 검은색은 위험,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어 내면에 상처받기 싫어하며 타인에게 약점을 보여주기 싫은 강한 자존심을 나타내는 색이다. 웨이트에서 검은색이 두드러지게 보이는 카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카드다. 검은색이 두드러지는 건 힘들다는 뜻이겠죠. 죽음, 악마, 탑, 동전 5번, 동전 기사, 컵 5번, 검 9번, 10번의 카드들은 모두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며 부정적인 생각을 떠올리게 한다. 뭐 예를 들자면 카드 보면은 데스카드의 이런 어떤 검은 해골에 대한 느낌, 그 다음에 데빌의 이런 어둠의 배경들, 타워 그림의 이런 어떤 어둠의 어떤 뭐 암울함들, 그 다음에 동전 5번에 이렇게 보이는 어떤 두려움, 어떤 어둠, 불분명함, 그 다음에 이 동전 기사의 이 말이 검은색이라고 하는 거, 또 특히 이 검 10번의 어둠이 검까지 이루고 있다 보니 사람들을 매우 힘들게 하고요. 그 다음에 검 9번도 이렇게 어둠이 또 슬퍼서 우는 그림과 어울리면서 힘들어 보이고, 그 다음에 이 컵 5번에 있는 이 사람도 매우 슬픔처럼 이렇게 누구나 다 봐도 어려움을 느끼게 하는 이런 색들입니다. 근데 이런 색들이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떠올리게 한다. 타로의 모든 질문은 긍정적으로 하라라고 했었습니다. 긍정적으로 내가 질문을 하는데 긍정적인 예스라고 하는 답을 얻어야 되는데, 이 카드를 보다마자 예스라는 생각은 누구나 다 느끼지 않게 되겠지요. 리딩자가 읽어주지 않더라도 내담자가 그걸 금방 캐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고, 지금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희망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 같다. 그러나 자연순환법에 따라 죽음에서 태양이 솟구치고 검 10번에서 희망이 솟아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 지금은 견디고 이겨져 나갈 의지를 가져야 한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다시 떠오를 것이다. 요거 보면은 아까 앞에서 봤던 이런 데스카드에 요렇게 태양이 떠오름, 그 다음에 이 검시번에 요렇게 노란색의 빛이 남,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죽음 다음에 새로움, 우리의 땅속에서 아무것도 없지만은 결국은 씨앗이 썩어야 싹이 돋아 나오는 것과 똑같겠지요. 그런 의미를 말을 하는 겁니다. 검은색이 주는 의미는 암흑, 밀폐공간, 감옥, 무심, 저승, 슬픔, 묵념, 의식, 위압, 흑심, 배신, 슬픔, 암흑, 이런 어떤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 마음이 답답하게 하고 암울하게 하는 느낌을 주는 색이 검정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은 흰색을 한번 볼까요? 흰색은 무색이다. 검은색과 마찬가지로 빛으로 보면 모든 빛이 합해지면 흰색이 된다. 그러다 보니 검은색과 마찬가지로 색이 아니라는 소리도 듣기도 한다. 그러나 모든 색의 원천색이며 모든 색과 잘 어울리는 색이 흰색입니다. 흰색을 프리즘으로 보면 무지개 색이 보이고요. 인간의 사물을 보는 능력에 한계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너머에도 다른 세계가 있음을 말하고 있으며, 눈으로 보는 허상의 세계와 그 너머에는 진실한 모습을 알려줍니다. 흰색은 무언가로 채색되지 않은 색으로 비어있는 느낌이고, 흰색은 우리를 눈부시게 하고 눈을 멀게 하는 신들의 후광을 알려주는 색이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흰색이라고 하는 말은 눈으로 보이는 그 다른 세계, 여기 무지개 색이라고 했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빛은 합하면 흰색이 된다고 했었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프리즘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무지개 색깔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태양을 보면은. 근데 무지개 색밖에 안 보이는 없는 게 아니고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는 무지개 색 정도의 파장이라고 합니다. 무지개 빨간색 아래에 그 다음에 보라색 위에 파장이 있는데 그건 눈으로 볼 수 없다고 하죠. 그래서 이게 눈으로 보이는 너머에 다른 세계가 있음을 말하고 있다가 흰색이 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영적인 색깔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순결한 여성의 색으로 시작, 부활, 선함, 완벽, 분명, 여성적인 색이며 지순하고 고독, 죽음, 부활, 환생, 순결, 희생, 슬픔의 색이기도 하다. 비어있고 가벼우며 위에 놓인 색이고 선함과 유령의 색이다. 그 다음에 이상이 높고 부정을 거부하며 성실하고 솔직하며 깨끗하고 완벽주의자를 말하는 색이다. 웨이트에서 흰색이 보이는 카드는 마법사, 고위여사제, 매달린 사람, 악마, 절제, 내장의 에이스 카드에서 많이 보이고 있다. 흰색의 의미가. 순수한 카드의 색들은 물질력이 없는 모습이고 영적이고 깨끗하며 순수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흰색의 카드들은 물질의 색깔이다. 물질력이 없다. 붉은색은 물질의 색깔인데 흰색은 영적인 색깔이다 그랬죠. 물욕 같은 걸 말하지는 않는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색깔들을 볼까요? 마법사의 이 안에 있는 혹. 그래, 나는 물질은 모르긴 않죠. 내가 근데 흰색을 입고 아래 검은 바깥에 붉은색을 입었기 때문에 나는 본질은 흰색이다. 정신적인 색깔이다, 이런 말인 겁니다. 고위여사제의 속에 흰색, 그 다음에 매달린 사람의 이 주변에 흰색, 그 다음에 날개들, 그 다음에 이 배경들도 흰색이고요. 에이스 카드들은 전부 다 이런 흰색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물질력이 없는 모습이고 깨끗하고 순수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흰색은 눈앞에 노력의 결과가 보이지만 결코 전부 다 소유하지 않으며 욕심 없음도 보여주고 있다. 물욕은 없다. 정신적으로 고결하고 싶고 정신적으로 성숙하고 싶을 뿐이지 물질력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슬픔에 빠져 자신의 마음에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흰색의 의미는 빛, 광선, 열, 신성함, 진리, 밝음, 이게 이제 가장 크게 있고요. 그 다음에 평화, 순결, 완벽, 순수, 이런 의미가 이 흰색에 담겨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분홍색이죠. 빨강과 흰색의 혼합이 분홍색이다. 빨강의 열정, 지혜, 순결의 흰색이 혼합되어서 지혜와 진리를 사랑하는 열정적인 마음, 사랑의 지혜라고 하는 의미를 품고 있다. 침착하고 신중하고
자제력을 잃지 않는 잔잔한 우정, 그 다음에 호감, 사랑, 색이며 달콤하고 다정하며 부드럽고 온화하며 섬세한 애정과 배려, 여성스러운 매력도 갖고 있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현하는 색이다. 뭐 튀는 색깔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내 색깔은 분명히 갖고 있고요. 사랑, 애정, 그 다음에 배려, 여성적인 색깔, 이런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죠. 장미꽃처럼 여성적인 아름다움과 다소곳이 기다리며 받아들이는 동화, 감화 또는 수용의 색이라고 이해하면 무리가 없을 것이다. 동화되고 감화된다, 이런 말이고요. 분홍색, 분홍은 달콤하고 다정하며 애교스러운 에로스적인 색깔이다. 여러 사람을 흥분시키는 색이지만 웨이트에서는 많이 보이지 않는다. 심판과 컵 시종에서 보이는데 컵 시종의 약간 몽환적이고 꾼꾼한 듯한 모습과 분홍색이 아주 잘 어울린다. 한번 볼까요? 심판의 날개 모양이 분홍색의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컵 시종의 양팔 옷들이 전부 다 분홍색의 몽환적인, 컵에서 물고기가 나올 일은 없죠. 이런 것들도 몽환적인 느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홍이 주는 의미는 호감, 잔잔함, 두근거림, 멜로디, 환상, 매력, 이슬, 여성력, 몽상, 우유부단, 이런 것들도 분홍색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색의 의미 한번 볼까요? 회색은 불에 타고 남은 재, 사멸, 고행의 상징, 연소, 소멸, 우울함, 불친절, 무감각, 노년, 망각, 가난, 거칠다, 은밀함, 한계, 벽, 차단의 의미가 있다.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요? 흰색과 검은색이 섞이면 회색의 느낌이 나오기는 하지요. 검은색의 아주 단단함, 힘있음과 흰색의 순수함이 합치다 보니 약간 이 회색은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허무한 느낌의 어떤 의미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감정의 흐름에 먹칠하듯 답답하고 개운하지 않으며 차갑고 어두운 느낌을 주는 색이고, 흰색과 검은색 사이의 중립색이지만 그 혼합 비율에 따라 우울, 따분, 비판, 불확실, 회색 분자 등의 부정적인 뜻이나 상상력, 영감, 예지력, 통찰력, 고도의 지혜, 지혜의 지식의 상징이기도 하다. 어떤 형태로든 간에 물질을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즐겁다, 신나다, 행복하다, 활기차다 라고 말하지는 않지요. 망각, 권태, 잔혹, 유행에 뒤진 색으로 차분하고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지만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조직, 시스템, 집단성을 나타내는 색깔이다. 그래서 눈에 띄지는 않지만은 자신의 역할, 맡은 바, 지식, 지혜, 지식, 지혜 이런 말들이 나중에 은둔자에서 나옵니다만은 그런 느낌은 분명히 있다. 회색, 개인 감정이 나타난 색은 아니며 내 색깔을 드러낸다는 말은 아니란 뜻이겠죠. 통례적이고 전통적이고 전해져 내려오는 것을 그대로 전하는 느낌을 주는 색이다. 은둔자, 신비사제에서 그런 역할이 나타난다. 회색은 무언가 불분명, 불확실, 고립, 혼자, 의심, 회의를 나타내는 색이다. 웨이트에서도 명확하지 않고 분명하지 않으며 판단하거나 결정하지 못하는 색에는 회색이 보인다. 은둔자의 혼자만의 세상, 지혜 신비사제의 분명히 결론을 못 내리는 것, 절제의 중용하는 모습, 타워의 암울함, 펜타클의 3번과 함께하는 것, 검의 3번 고행 소멸 등에서 볼 수 있다. 전부 다 재미없는 색깔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은둔자에게 회색의 느낌, 불분명하죠. 근데 이 6번에 이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지혜의 별을 들고 있습니다. 지식과 지혜는 뚜렷하게 있다는 뜻이지요. 그 다음에 신비사제에서 양쪽에 두 기둥도 회색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절제 그림에 이 사람의 옷의 회색 색깔입니다. 타워 그림에도 이 타워의 색깔, 동전 3번이기다 유일하게 동전치고 회색의 동전이죠. 그 다음에 검 3번에서 이 밖에서 회색의 물빛이, 비가, 구름이 이렇게 뚜렷하게 보입니다. 이것들이 회색의 의미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암울함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색 색깔들은 무언가 답답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꼭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최선인지는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한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회색은 생각하고 고민하고 움직이지 않게 만드는 거기는 한데
과연 움직이는 게 꼭 옳은 것인가 라고 하는 의문도 한번 가져보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애매모호함, 우울함, 습기, 무관심, 답답함, 스파이, 이중성, 불안, 음험, 꿍꿍이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게 회색이 주는 우리한테 의미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갈색, 황토색 이런 거 한번 보지요. 이 색은 나뭇잎이 떨어져 거름으로 분해되는 과정 모습에서 죽음, 종말 등의 의미가 있다. 하지만 기름진 땅, 풍요로운 아늑함, 안정적인 느낌을 준다. 이제 대표적으로 갈색 황토색은 우리의 대지의 색깔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은 땅에서 모든 것이 나온다 이런 의미가 되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갈색의 색깔은 풍요로움, 아늑함 이런 것을 안정적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있고요.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회색이라는 것보다는 좀 더 뭐라 그래야 될까? 생산을 풍요로운 기름진 이런 느낌이 있긴 하니까 좀 더 암울한 느낌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이 갈색 황토색의 의미는 안정이라고 하는 의미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감성, 사랑과는 거리가 있으며 움직임이 둔함, 어리석음, 속물과 행동이 느림의 색이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존재로만 머물 수는 없다. 낙엽처럼 떨어져 거름이 되어 새 생명의 자양분으로 변하여 부활 환생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부활 환생, 썩어야 다시 새로운 생명이 돋는다 이런 말이겠죠. 이 색은 누가 뭐라 해도 모든 생명체에서 어머니의 비옥하고 튼튼한 땅 대지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이미지의 색이다. 세파의 인생 여정을 거친 원숙한 얼굴과 마음의 색이다. 이 색은 감성, 사랑, 생명력과는 아무래도 거리가 있다. 그래서 감성, 사랑, 생명력 이런 거는 아무래도 거리가 있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갈색 황토색. 빨간색이 있는 황토색은 신에 의해 인간의 창조설과도 연관이 있다. 진흙으로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말들 성경에 나온다 그랬죠? 진흙으로 아담을 빚어 생명을 불어넣었다는 구절이 있기 때문이다. 성경에 이런 말들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에덴 동산은 기름지고 비옥한 토양이 가득했던 황토색의 땅이었을 것이다. 이 색은 행동, 도전, 활동, 꿈을 향한 도전의 의미보다는 안정된 생활, 현실적,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편안함을 말하는 색이다. 안정적인 이 색은 지팡이의 색이다. 열정, 행동의 지팡이에 안정적인 이 색이 등장한다는 것으로 지팡이의 열정, 의미 없는 행동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열정, 행동의 지팡이에 황토색이 등장한다는 의미는 그 열정과 행동력과 안정성이라고 하는 게 같이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팡이의 열정이 황토색에 묻혀서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실제로 한번 볼까요? 펜타클 5번의 암울함을 보여주고 있죠. 펜타클 5번의 그림을 보면은 조금 암울합니다. 7번의 행동하지 않음, 9번의 풍요로움, 지팡이 2번의 안정적, 6번의 풍요, 90번의 종말로 가는 모습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 5번 암울함이죠. 이 사람의 그 다음에 이 동전의 5번도 그렇고 이 여자도 이렇게 뚜렷한 옷을 가지고 있고요. 이 황토색, 이 황토색 의미들이 이 전부 다 암울함과 안정적인 풍요로움의 그림의 카드가 다 녹아들어 있다 이런 말입니다. 행동, 열정의 지팡이지만 막무가내로 움직이지는 않는다. 그래서 지팡이지만은 안정적인 황토색, 갈색과 어울리다 보니 무대뽀처럼 마음대로 함부로 내 생각만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갈색 황토색이 주는 의미는 거칠고 투박하고 억척스럽고 원시적, 소박, 시골, 향토, 수학, 자연, 수용, 안정감이 거친 갈색 황토색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그림의 의미를 한번 봤고요. 이제 황금색입니다. 황금색, 노란색, 주황색 등과 유사한 의미를 공유하고 있다. 황금색은 이제 보라색과 함께 때로는 가장 지배자의 색이고요. 가장 고결함, 권위를 나타내는 색깔들입니다. 황금색은 지혜, 지식의 결정체인 상징이며 완벽성을 의미한다. 누구나 가지고 싶어하는 물질의 색으로
눈에 띄고 힘이 있고 고귀한 느낌을 주는 색이다. 고귀함, 권력, 힘, 존경, 두려움, 우주, 돈, 행운, 풍요 등을 말한다. 어쩌면 행운이고 축복이고 낭비이며 사치의 색이기도 하다. 좀 복잡하긴 하죠. 축복이지만은 낭비, 사치, 완전 황금이라고 하는 게 좀 그런 것 같죠. 능력도 안 되면서 가진다 이런 것들로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황금은 지도자의 색이며 고귀한 색이다. 아까 보라색과 같이 황금색은 자연에 예전에는 색을 자연에서 다 수고 얻었었는데 보라색과 황금색은 함부로 얻는 그런 어떤 자연의 원천이 없었다라고 하죠. 제일 쉽게 얻는 것이 꽃이었다라고 하는데 보라색과 황금색 꽃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색을 얻기는 어려웠고 얻기 어렵다 보니 지배자, 리더, 어떤 황제, 교황 이런 사람들이 그런 색깔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지도자의 색이다, 고귀한 색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연금술의 최종 목표는 황금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연금술은 굳이 얘기하면 납을 사용해서 황금으로 바꾸는 건데 어떤 납은 흔하게 가치가 없는 거였는데 그걸 가장 고귀한 걸로 만들다 보니 물질적인 승화를 나타내기도 합니다만은 나만이 정신적으로 발전해 간다 이렇게 하는 의미까지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황금색, 새로운 물질을 인간이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황금은 우리가 가지고 싶어하는 가려는 궁극에 위치해 있다. 아까 그랬듯이 납에서 황금으로, 황금은 가장 고귀하고 어떤 가장 존귀한 색깔이다 보니 황금을 만들려고 하는 연금술에서는 그것을 가장 고귀하게 나 자신이 성장의 감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웨이트에서 보이는 황금은 힘이라고 하는 카드의 황금색이 보이고요. 운명의 수레밖에 보이고 컵 3번, 컵의 왕, 지팡이의 왕, 여왕, 지팡이의 시종, 여왕, 왕 등에서 볼 수 있다. 볼까요? 황금색의 이런 어떤 배경들이 뚜렷하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운명의 수레바퀴에서 이 네 귀퉁이에 있는 4대 성신들이 전부 다 황금색이고요. 컵 3번에 이런 황금색, 그 다음에 여왕제도 이런 황금색의 컵을 가지고 보고 있고요. 이 지팡이 시종도 황금색의 망토를 걸치고 있습니다. 여왕도 이런 황금색의 옷을 입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왕도, 킹의 동전의 왕도 이 등 뒤에 황금색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만큼 전부 다 고결함을 나타내죠. 그래서 아마 힘있고 기쁘고 능력있고 고귀하며 믿음직스러운 사람, 성공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인다. 황금은 활력, 장수를 바라는 우리의 모습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황금이 주는 의미, 제왕, 재물, 화폐, 풍요, 부귀영화, 환희, 행복, 행운, 명예, 사치의 색이다. 아주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색입니다. 지배자의 색깔이다 보니까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지만은 환희를 말합니다만은 사치를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황금색을 갖추려고 하면 아무래도 비싸니까 그런 것들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사치스럽고 화려하게 보인다는 의미는 실속이 없음을 말을 하기도 한다. 그런 의미가 이 안에 숨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황금색이었고요. 이런 어떤 그림들을 봤습니다. 이상 타로에서 나오는 이제 주요한 색깔들을 이제 색지학과 색재 심리학과 연관시켜서 설명을 좀 해봤습니다. 아마 이제 타로 카드를 앞으로 설명을 하면서 때로는 카드 읽을 일이 있었을 때마다 조금씩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아마 카드 읽기에 좀 더 도움이 되려고 하면은 이 색깔들의 의미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좀 더 발전할 수 있고요. 좀 더 카드 읽을 때 많은 어떤 상징 이미지를 통해서 얘기가 두터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색깔의 의미도 타로를 읽으면서 많이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더운 날이 계속 더운 날이 이어지고 있는데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